지금 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 이거를 공화당 사람들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제는 필리버스터 없애자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데일리 콜러가 이걸 어제 보도를 했는데 지난 1월 4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선거 국영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없애려고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명했던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서명이 쫙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투표권법이라는 거를 연방 차원에서 만들려고 했었죠.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근데 그 투표권법이 얼마나 악법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건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민주당이 어떻게든 강행을 시키려고 보니까 하원은 통과가 됐는데 상원을 통과시키려니까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된 겁니다. 필리버스터가 발동이 되면 50표 가지고서는 통과시킬 수가 없죠. 60표가 돼야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결국에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10명을 민주당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에 실패한 거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설득시켜봐라 우리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라면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든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면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 중에 10명 이상이 설득을 당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법이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불가능했거든요. 그 법이 악법이니까. 불가능하니까 민주당에서 통과는 시키고 싶고 안 되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없애자. 그래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필리버스터를 없애지 못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조 만친 상원의원, 웨스트 버지니아의 연방 상원의원이죠. 조 만친 상원의원하고 키르스텐 시네마 의원. 키르스텐 시네마는 애리조나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그 시네마 의원과 조 만친 의원은 굉장히 중도에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 둘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 필리버스터를 없애려고 했던 게 좌절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없애려는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일단 다수당만 되면 무조건 자기네 마음대로 뭐든지 밀어붙이겠다라고 지금 그런 정치적인 야욕을 내비친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팀 라이언 민주당 하원의원이고요. 만델라 바언스 위스콘신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존 페러먼 펜실베니아주의 지금 부주지사죠. 이런 민주당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없애버리겠다, 폭파해버리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 했다가는 표를 잃는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셀던 화이트하우스라는 민주당 의원인데 로드아일랜드의 민주당 의원인데 이 상원의원이죠. 이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원에서 그것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덜 중요하게 됐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건데 어차피 상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없애봤자 어차피 하원으로 그 법안이 넘어가면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가지고 그 법 통과 안 시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원에서 다 막힐 거다 어차피. 민주당 뜻대로 안 될 거다. 그러니 필리버스터 없애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민주당 사람들도 전부 다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필리버스터를 없애버리는데 찬성했던 마지막 민주당원들 중 한 명이 바로 마크 켈리 상원의원입니다. 애리조나주의 이 상원의원 요번에 선거에서 질 것 같죠. 이 절차 종료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나타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필리버스터 없앤다라고
끝까지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본인이 선거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슬쩍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한다라는 거죠. 애리조나와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에 기초해서 제안된 변화를 살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결정을 유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없앨지 안 없앨지에 대해서. 자기 말을 지금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선거판에서 본인이 불리해졌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지금 보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불리해진 거는 분명하다라는 신호들이 뭐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이제 즐겨서 보고 있는 이 웹사이트를 하나 좀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이거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는 각종 여론조사들을 다 모아서 종합 집계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022년 최근 여론조사들 해가지고요. 수요일, 오늘이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 내용.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 레이크가 11%포인트 앞섰다. 공화당이 이긴다는 이야기죠. 애리조나주 주지사 선거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레이크가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합스 후보는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아예 그냥 투표에서 50%를 확 넘겨가지고 결선 투표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여기 보면은 이 RCP에서 프로젝션 하기를 GOP 홀드로 나옵니다. 이건 공화당이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또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애리조나주의 상원 선거. 여기 보면은 마크 켈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크 켈리가 조금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이 그래프에도 보면은요, 마크 켈리가 살짝 앞서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뭐라고 예상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GOP 픽업으로 예상을 합니다. 공화당이 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토스업 상황이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곳이긴 하지만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 의석은 현재 53석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상원 선거 전부 다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주지사 한번 가볼까요? 주지사 레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지금 공화당이 훨씬 더 많이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빗금 쳐져 있는 오레곤, 네바다, 그리고 캔자스, 위스콘신, 그리고 와이오밍인가요? 위스콘신, 위스콘신, 미시건도 지금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화당 주지사가 31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원 의원 지도도 보면은 공화당이 225, 민주당이 175, 35군데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 35군데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미 218명을 넘어가면은 다수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35석 중에서 몇 석을 공화당이 더 가져오느냐의 관건인 건데 한 240석까지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250석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가 좀 관건인 것이지 이기냐 지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화당이 이번에 이기되 아주 크게 이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슈퍼 머저리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원이 218명이 되면은 그러면 다수당이 되지만 하지만 슈퍼 머저리티 3분의 2가 되려면은 290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번에 만약에 240에서 250석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2년 뒤에 2024년에 또다시 민주당 지역을 뒤엎어 가지고 290석이 넘게 하원을 확보해서 슈퍼 머저리티가 되는 상황. 이걸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요번에 상원도 마찬가지로 60석이 넘어야 필리버스터를 넘어서서 공화당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60석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53석 정도는 요번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2년 뒤에
또 2024년에서 상원 선거에서 나머지 몇 석 더 뒤집어 가지고 60석 가보자 이거죠. 이렇게 되면 상하원이 다 슈퍼 머저리티가 되고, 그리고 2024년에 트럼프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면 2025년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 슈퍼 머저리티가 된 공화당과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까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나, 하지만 가는 방향이 지금 매우 밝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